됩니다. 다시 여기 수업 페이지 환경 세팅에 보시면은 여기 설치하는 링크를 두 개 다 달아놨어요. 자, 설치 버튼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버전에 맞게 설치를 하실 수 있으신데, 저희는 윈도우니까 윈도우 설치. 자, 다운로드가 다 되시면은 이쪽에 파일 열기, 자, 이렇게 뜨시면 넥스트 하고, 자, 이쪽에 있는 거 다 설치할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MySQL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자, 다른 거 체크 다 해제하고, 이런 거는 체크 해제 안 돼요. 그냥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는 깔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SQL만 깔겠다 이러고서는 넥스트. 그리고 C 드라이브에 설치하는 게 그나마 가장 보기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봤는데 C 드라이브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설치를 해야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넥스트 누르고 잉글리시 누르고 그 다음에 넥스트, 여기서 셋업 레디 투 인스톨 이렇게 해서 있으면은 설치할 준비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넥스트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거 설치가 다 되어 갔는데, 자, 지금 얘가 뭐냐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윈도우 개발 환경에 세팅을 쉽게 해주는 툴입니다. 끝났으면은 피니시, 요런 창이 떠야 해요. 여기 버튼을 클릭할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뜨신 분들은 여기 컴피그에 보시면은 마이 이미 해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크니까 조금만 줄일게요. 자, 제가 수업 페이지에 남겨놨죠. 그 파일 MySQLD 하단에 그 주석 해제해라, 이렇게 그거 해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찾아봅시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 여기 더 MySQL 서버에서 여기 MySQLD라고 되어 있죠. 자, 저쪽에, 자, 제가 여기 수업 페이지 보면은 요거를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MySQLD 밑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테이블에 막 지우고 그러니까 쓰고 지우고 막 이렇게 할 텐데, 테이블 이름에 소문자를 허용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를 안 하면은 소문자 허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수정을 하셨으면은 컨트롤 S에서 저장을 시켜 주시고요. 자, 뭐 보이진 않겠지만 저장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쭉 내려가세요. 쭉 밑에 보면은 여기 UTF 파일 세팅. 자, 저 UTF 파일 세팅은 절대 지우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생각해보면 주석 처리하는 기호가 뭐였죠? 요 샵이었죠? 자, 저 샵을 좀 지워주시면 됩니다. 주석 해제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띄어쓰기나 이런 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다 되셨으면은 저장. 컨트롤 S에서.
자, 그래서 이거 됐으면은 끄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만약에 하시면은 제기동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워서 되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자, 이동하는 게 디렉토리 이동하는 게 CD거든요. 이렇게 해서 XAMPP 여기로 이동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변경됐고, 자, 여기서 MySQL로 이동하겠다 이러면은 이동되고요. 거기서 cd 빈 이러면은 여기까지 들어간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MySQL에 빈 여기까지 클릭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MySQL에 접속을 해볼게요. 자, 접속하는 방법은 MySQL 하고 다시 U 루트 다시 P, 자, 엔터 패스워드 했으니까 엔터 쳐주면은 패스워드를 이미 사용 중인 사람이 있네요. 이게 초반에 저희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 없이 그냥 엔터 치면은 떠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접속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잠깐만요. 켜져 있죠. 안 켜져 있으면 또 접속이 안 되는데 저희 지금 켜져 있는데도 접속이 안 되네요. 비밀번호. 자, 여기 검색어를 입력하려면 여기에 입력하세요에다가 SQL 요 YOG 요 해서 돌고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아무것도 안 뜬다라고 하면은 새 연결 클릭을 하면 되거든요. 요거 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뜰 거고, 우선 저희는 막 서버 지금 관련해가지고 리눅스 수업은 아니니까 뭐 따로 뭐 사용자 더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요거에서 연결 클릭하면은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안 되시나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걔네들을 다 확인하는 방법은 show라는 걸 사용을 하면 됩니다. show databases. 그리고 항상 명령어가 끝나면은 저 세미콜론 같이 생긴 게 붙어야 돼요. 자,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은 그 명령어에다가 F9 누르면은 실행됩니다. 그럼 여기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쭈루루룩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 지금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은 use 뭐 MySQL 데이터베이스로 설정하겠다 이러면은 MySQL 요 중에 있는 거 선택 하나 해주시면 되겠죠. 자, 실행하면은 어디 열에 적용됨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MySQL로 변경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MySQL의 데이터베이스 말고 테이블을 보고 싶다. 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보고 싶다. 그러면은 show tables. 자, 이러면은 테이블 쭉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테이블들의 구조를 보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DSC, 자, 쟤는 나중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 때도 또 보일 수 있는 애니까 잘 봐두세요. 정렬할 때. 자, 우선 어떤 테이블의 구조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그 뒤에다가 테이블 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DB. 왜냐면은 지금 제가 어떤 거 보고 있는 거냐면은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선택을 한 거죠. 그쵸?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을 보여줘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그 테이블 중에서 요 DB라고 하는 애를 묘사시켜 달라.
그러니까 그 구조를 보여줘 라고 하는 건 거죠. 얘도 실행시켜 보면 그 필드에 있는 그 컬럼 값들과 타입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create 뭐 있죠? drop, return 얘네들 기억나시나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방법 어떻게 생성을 하죠? create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데이터베이스 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뭐 A1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으면은 여기를 세로 고침 F5 눌러보시면은 지금 A1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된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성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이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삭제시켜버리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우선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모든 작업을 뭘로 작업을 하죠? SQL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죠. 자, SQL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루는 객체라던가 용도라던가 뭐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있고 그룹핑되어 나눠져 있죠. 자, 종류로는 뭐가 있어요? DDL 그리고 DML 그리고 DCL 이런 애들이 있죠. 자, DDL 얘 뭐예요? 데이터 정의어죠. 맞잖아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언어를 말하고 제가 하는 일은 뭐죠? 엄청 큰 거, 틀 이런 거죠. 뭐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골격을 결정하는 언어를 DD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안에 명령어가 우선 3개는 기필코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죠. 뭐예요? create 얘 뭐 하는 애입니까? 데이터베이스 뭐 테이블 뭐 뷰 이런 것들 등등등 얘네들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author 자, 얘는 뭐예요? 테이블을 수정하는 기능이죠. 근데 그 데이터 하나하나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 틀, 골격을. 자, 그리고 드랍 얘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라던가 테이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삭제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테이블을 초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가 하나 있죠. truncate. 얘는 테이블 초기화. 자, 여기까지가 DDL이고 데이터 정의요. 자, 그 다음 DML 데이터 뭐예요? 조작어죠. 자, 얘네들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애들이 여기 다 담겨 있잖아요. select 뭐죠? 데이터를 조회할 때 조회하는 역할. 자, 그 다음 insert는 그쵸.
데이터를 삽입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 자, 조회도 하고, 삽입도 하고, 그러면은, 두 개 남았잖아요. 그쵸? 뭐 있어요? 업데이트. 데이터를 조정하는 역할이죠. 마지막, 딜리트. 얘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데이터 조작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테이블에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SQL을 엑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엑셀 보게 되면 자, 이런 틀이 있잖아요. 뭐 여기에 뭐 이름, 뭐 학번, 이름, 나이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 데이터들 쫙 있는 거랑 SQL에도 저렇게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자, 그래서 걔랑 정말 동일한 건데, 자, 테이블에 있는 저 행들, 열들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애들이 데이터 조작업인 거예요. 얘네들을 보고 삭제하고 지우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다 이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셀렉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DCL 얘는 뭐예요? 데이터 제어죠. 제어. 가운데 컨트롤이잖아요. 자, 얘가 하는 일은 권한을 주고 권한을 회수하고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주는 거예요. 얘는 여기까지 접근할 수 있고 얘는 뭐 안 돼 이런 식으로. 자, 왜 그렇게 해요? 데이터를 보안적으로 뭐 누구나 다 접속 가능하면은 뭐 아무나 막 삭제하고 막 이러고 활개치고 돌아다니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뭐 객체에 권한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 DCL이고요. 자, 이 안에는 어떤 언어들이 있죠? 어떤 명령어? 권한 주는 거 뭡니까? 그랜트죠. 여러분, 특정 사용자에게 권한을 주요. 자, 그리고 권한을 회수하는 것도 있죠. 줬으면은 그걸 뺏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게 그쵸? 리보. 자, 얘는 특정 사용자에게 권한을 회수. 자, 그리고 커밋. 자, 이건 뭐예요? 제가 뭐 여기서 뭐 인서트도 하고 업데이트 치고 뭐 딜리트 하고 뭐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반영이 되진 않아요. 뭐까지 해줘야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커밋까지 날려줘야지, 완료 처리를 시켜야지 반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관리자에게 알려줘. 그래서 우리 커밋 쳤어? 이러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성공적으로 그 작업을 실행을 했으면은 그 데이터 반영을 하면 되는데, 내가 작업 쳤던 거를 반영을 하면 되는데 실제 데이터에. 자, 근데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막 날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다시 막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특정 시점으로 다시 되돌려야겠죠. 원래 상태로. 자, 대신 얘는 커밋하기 전까지만 돌려줍니다. 커밋을 했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 이후 시점. 그래서 자, 롤백. 자, 얘는 뭐예요? 트랜잭션 작업이, 그러니까 하나의 작업인 거예요. 하나의 작업. 내가 실행하던 그 작업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어 원상복구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DDL을 통해서는 뭐 정의하고 뭐 생성, 변경, 제거, 그리고 DML은 그 생성된 테이블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조회하고 삭제하고, 드랍이랑 딜리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드랍은 그냥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고 딜리트는 그 속에 있는 그 행들을 날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됐으면은 셀렉트 어떻게 생겼죠? 자, 우선 그러면은 게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create, 제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테이블 만들 거죠. 자, 그러면은 테이블, 그리고 이 뒤에는 테이블 이름, 만들려고 하는 테이블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쉽게 말하면 요런 것들 있잖아요. 학번, 이름, 나이, 요런 헤더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속성. 자, 뭐가 있을까요? 뭐 나이,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 이름, 이런 거. 자, 근데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 얘가 어떤 데이터들인지까지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나이는 뭐 문자 몇 자까지만 가능한 거, 아니면은 얘는 뭐 문자 제한 없음, 뭐 얘는 정수임, 이런 식으로 그 자료형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걔는 이제 요거 쓰고 요 뒤에다가 가차 100자까지, 이름도 뭐 이름은 50자까지, 뭐 요런 식으로 뭐 사람 이렇게. 근데 사실 이렇게 한국어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people이라는 테이블 만들 때 age, name. 자, 얘 같은 경우에 name에 이미 사용 중인 예약어가 있기 때문에 저런 파란 색깔 그게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백팁 쓰면 됩니다. 숫자 1 옆에 보면은 물결이랑 같이 요런 게 있어요. 얘를 사용을 하면은 오류나지 않습니다. 아, 마지막 그게 없죠. 세미콜론. 얘는 여기 끝이니까 작성되면 안 되죠. 이렇게. 자, 저 테이블이 잘 추가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show tables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하면 되고, 지금 뭐가 추가가 됐어요? people이라는 테이블이 추가가 됐죠. 자, 그리고 저 테이블 구조를 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요 테이블에 이름과 나이라는 데이터들을 넣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넣으면 되죠? 자, 내가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틀에다가 데이터들을 넣으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인서트 사용하면 되죠. 내용 하나 추가하는 거니까. 자, 인서트 하는 방법은 인서트, into까지 작성을 하고, 그 뒤에 어디다 추가할 건지 테이블 이름, 그리고 set, 그러니까 어떤 필드, 어떤 컬러,
컬럼명 그리고 그 컬럼에 넣을 데이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개 있으면은 컬럼명 데이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참고로 주석 처리는 다시다시입니다. 자, 얘를 토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은 people set 그 다음에 컬럼명 뭐였어요? AD 데이터는 뭐 19 이런 식으로 넣고 자 name이라는 곳에도 뭐 홍길동 자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 되겠죠. 자 몇 개 데이터를 좀 더 넣어볼게요. 뭐 20 홍길순 그냥 아무 데이터나 막 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자 조회를 하려고 하면 우리 어떤 거 사용을 해야 되죠? 데이터를 조회하려고 하는 거니까 select라는 걸 사용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내가 조회하려고 하는 컬럼명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rom 이 뒤에는 테이블명 그리고 이 뒤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where 조건절이겠죠. 조건 요 형태 자 그래서 얘를 토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면 select 컬럼명은 뭐뭐 있었어요? age랑 name이랑 그럼 테이블명 people 조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나와요? 전체 데이터들이 쭉 나오죠. 제가 쌓았던 제가 추가했던 그 데이터들이 자 근데 이렇게 두 개 다 만약 하나만 이렇게 뽑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나는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을 조회하고 싶어요. 모든 데이터들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별표 붙이면 되죠. 자 이러면은 전체 데이터 조회하는 거잖아요. 자 실행시켜보면 있는 데이터들이 전체 조회가 되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근데 나이는 그 문자가 아니라 정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컬럼을 수정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에 뭘 고쳐야 돼요? 데이터 하나하나를 수정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은 그 틀 구체 그 자체를 고쳐야 되나요? 틀 자체를 고쳐야겠죠. 하나 데이터들 요거 값 하나 수정한다라고 해가지고 얘가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려면은 어디서 수정을 해야 돼요? 업데이트 치면 되나요? 안 되죠. 업데이트 하면 안 되죠. 업데이트는 데이터 하나하나 수정을 하는 거고 틀을 수정을 하고 싶으면은 어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터 테이블 자 테이블명 people 이러고 자 내가 만약 추가를 하고 싶다 컬럼을 추가하고 싶다 이러면은 add 컬럼 하고서는 뭘로 해볼까요? 뭐 id int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컬럼이 요 맨 뒤에 추가가 됩니다. age, name, 그 다음에 id가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맨 첫 번째에다가 컬럼을 넣고 싶다 이러면은 first를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실행해보면 적용이 됐고 자 테이블 구조를 한번 보러 가볼까요? 구조 보면
자, 필드 맨 앞에 id라는 걸로 추가가 된 거 보이실까요? 자, 저렇게 추가를 하면 되고, 자, 저기서 이제 내가 만약 테이블을 수정을 하고 싶어요. 컬럼을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건 거죠. 자, 그러려면은 사실 요 add 컬럼이 아니라 modify 컬럼이 돼야 됩니다. 어떤 테이블에 modify 컬럼. 자, 바꾸려고 하는 게 뭐죠? age를 int로 이렇게. 자, 실행해보면 적용이 됐고, 구조를 살펴보면 어떻게 됐어요? 원래 타입이 저희 처음에 이렇게 쳤던 거잖아요. 구조 만들 때 100자까지 가능한 문자였는데 구조를 뭘로 바꾼 거예요? 제가 int로, int만 저장이 가능하게.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지금 보면은 요 너를 yes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빈 값이 들어와도 된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만약에 내가 추가를 할 때 라인은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름을 작성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빈 값이 하나가 들어가겠죠. 널 값이. 근데 그 널 값을 나는 그러니까 허용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난 널 값 안 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걸 사용을 했어야 될까요? 자, 우리 돼야 되면 널이죠. 안 돼야 되면 난 널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자, 실행해보면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여기가 여기 원래는 널에 yes 표시가 있었죠. 널도 허용을 했는데 여기 난널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널 값 안 받겠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또 뭐 또 알아야 돼요? 인덱스라는 것도 나오죠. 자, 인덱스 만드는 방법 어떻게 만들어요? 자, create index, 인덱스명, 그리고 on 테이블명 이거고, 뭐 컬럼 뭐 이런 식으로 붙겠죠. 컬럼들 뭐 1, 2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작성을 해보면은 뭐 어떻게 되죠? 어떤 거에 대한 인덱스를 생성할 건지가 여기 붙는 거잖아요. 그 컬럼에 대한 인덱스를 붙여달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인덱스명 뭘로 해볼까요? pp? pnum? 자, 이렇게 해놓고 on 테이블명 people, 뭐 컬럼은 지금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다 써줄까요? id, age, name,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은 인덱스가 생성된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인덱스를 삭제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삭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크리에이트로 만들었으니 당연히 드랍 사용해서 만들어야겠죠. 인덱스 삭제하는 방법은 드랍 인덱스명
요게 인덱스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 삭제하는 것도 동일하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저 people이라는 저것들을 삭제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삭제를 하면 되는데, 우선 저희가 select, insert 요거까지 해봤는데 안 써본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거 안 써봤어요? delete부터 우선 써볼까요? 자, delete 그런 테이블명. 근데 이렇게 하면은 people이라는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날라가요. 자, 근데 내가 삭제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저는 이름이 홍길동인 사람의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셀렉트일 때도 조건을 달아주면은 그 조건에 해당되는 그것만 데이터들이 조회가 되죠. 자, 그럼 얘도 삭제할 때 다 삭제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조건에 맞는 것만 삭제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다가 where 하고서는 이름이 뭐인 사람? 홍길동인 사람, 그걸 삭제를 해줘 라고 하면은 적용이 됐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전엔 있었던 홍길동이라는 데이터가 삭제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딜리트 다음 뭐 있죠? 업데이트 셋 요문 알고 계시죠? 자, 업데이트 치는 방법은 업데이트 테이블명 그리고 셋 필드 이름, 그러니까 컬럼명의 데이터 값. 자, 이러면은 문제는 저 컬럼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들이 요걸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잖아요. 근데 뭘 그걸로 바꿀 건지 그게 필요한 거니까 where 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 컬럼명 데이터 값. where저를 만족하는 그 레코드 값만 저 셋 뒤에 있는 걸로 수정을 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 실행해보면 업데이트 테이블명은 people. 자, set 뭘로 바꿔볼까요? 네임을 홍길동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떤 걸? 그러면은 age가 22인 사람을 age가 22인 사람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실행해보면 자, select 했을 때 자, 지금 나이가 22살이었던 홍길순이가 이름이 홍길동이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이렇게 조회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름이 홍길순인 사람만 나는 조회를 하고 싶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where 네임이 홍길순. 자,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은 이름이 홍길동인 사람은 나오지 않고 홍길순인 사람만 나오게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실까요? 제일 기초적. 자, 데이터 조회.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now라는 함수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 now라는 애는 뭐죠?
요 함수 현재 시간을 알려주면 됩니다. 현재 시간이 그대로 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쌓을 때 기록을 남길 때 시간을 본인이 다 적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현재 시간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올더 바이 알아야죠. 자, 조회를 할 때 지금 보면은 자, 이름 순서대로 이름 순서래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저 방법 말고 자, 뭐가 있어요? 역순으로 바꿀 수가 있죠. 20, 21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제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3, 22, 21, 20 이런 순서로 갔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렬을 해야겠죠. 자, 정렬하는 방법은 특정 컬럼을 지정해서 그 컬럼의 값으로 행을 정렬을 하는 겁니다. 올더 바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자, 얘는 컬럼명 얘는 select 맨 뒤에 들어가요. select from 하고서는 그 뒤에 자, 컬럼명을 쓰고 만약에 ASC라고 붙어 있으면 오름차순인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생략이 된 경우에도 오름차순입니다. 자, 그럼 내가 얘를 내림차순 하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DESC DESC 아까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테이블의 구조를 볼 때 똑같이 했었죠. 자, 같은 언어긴 한데 느낌이 다르고 다르게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따로따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내림차순 ASC는 오름차순 이해되실까요? 자, 만약에 제가 요거를 나의 역순으로 바꿔버리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뒤에 올더 바이 컬럼명 뭐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건지 나는 age를 기준으로 나이 기준으로 정렬할 거야 이런 거고 그냥 이렇게 실행을 하면 똑같죠. 오름차순 돼서 자, 여기서 내가 내림차순 하고 싶다 이러면 ESC 작성을 해서 내림차순을 해주시면 지금 여기 23, 22, 21, 20 이렇게 내림차순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가끔가다 시험에서 이런 걸로 약 올리는 경우가 있죠. 자, ID, age, name 요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출력되는 그 결과 그러니까 실행 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주잖아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테이블은 요거고 이걸 너가 SQL문 작성을 했을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랬을 때 이렇게 컬럼명이 ID, age, name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얘를 이름, 나이 ID, 나이, 이름 이렇게 한국어로 또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걔네들은 뭐 해준 거예요? 특정 컬럼에 별칭을 붙인 거죠. 자, 별칭을 붙이는 방법은 as 작성을 하고 뭐 id 뭐 이렇게 해주시거나 여기도 나이 이런 식으로 자, 원래 기존에는 여기에 컬럼명 그대로 ID, 여기 age, 여기 name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지금 출력되는 결과에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출력 결과가 만약 그 컬럼명과 좀 다르다라고 하면은 별칭까지 맞춰줘서 써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 안 쓰면은 정말 안타깝게 감점 당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얘네들 사칙 연산도 가능하죠. 얘네 자체적으로 셀렉트해서 뭐 10 더하기 10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20이 출력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다 만약 별칭까지 붙이고 싶다 이러면은 아이고 띄어쓰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뭐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거 다 되는 거고, 비교 연산 같은 것도 다 가능하고, 논리 연산도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AND 조건 걸어놓는 경우도 많잖아요. 조건절에다가. 근데 이제 그 정도는 거의 없었고, 조건문이 만약에 생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데 사용이 되겠죠. 여기서 where age가 뭐 22보다 크거나 같은 사람. 자, 얘를 보는 방법은 순서는 어때요? 요 from부터 따져 들어가죠. 얘가 먼저 쓰였다라고 해서 얘부터 보지 않고 순서는 얘부터 확인을 합니다. 자, people이라는 테이블에서 나이가 22보다 큰 사람의 아이디와 에이지와 네임을 뽑아가지고 온 다음에 그거를 나이를 중심으로 네임 차순을 해라 라고 한 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도 되고 22 이상인 값만 조건에 맞는 것만 나온 거죠. 자, 이게 아니라면은 또 뭐 또 있어요? 뭐 21보다는 크고 23보다는 작은 값만 가지고 와라. 자, 그랬을 때 사실 비교 연산자 2개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21보다 크고 and 나이가 24보다는 작거나 같은 사람. 자, 이렇게 출력을 해도 잘 나오지만 얘를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작성이 돼야 돼요? between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죠. 얘 대신에 between A and B 얘잖아요. 자, column between A and B. 자, 얘는 뭐 하는 애예요? A 값과 B 값 사이인 것만 조회를 하는 거고, 자, 보면은 어떻게 작성하면 돼요? 여기다가 컬럼 age가 between 21 and 24. 자, 이러면은 나이가 21과 24 사이인 것만 조회를 해달라 라고 하는 거고, 자, 인도 있죠. 인 얘는 뭐예요? column in A, B, C. 자, 이랬을 때 컬럼 값이 A, B, C인 거를 찾아다가 가져다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select 뭐 모든 거 해놓고 from 어떤 테이블 people. 자, where 이쪽에 컬럼 name이 in 홍길동 얘인 거. 자, 이러면은 홍길동에 해당되는 것만 나오죠. 만약에 여기서
홍길동, 홍길순 이러면은 홍길동이거나 홍길순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포함을 하고 있으면은 그걸 조회를 해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AND가 아니라 OR인 거죠. 홍길동이거나 홍길순이거나. 자, 그래서 실행해보면 홍길동이하고 홍길순인 것만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리고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애죠. like라는 거. 얘는 뭐예요? 어떤 특정 문자로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끝나는지 아니면 그 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주는 애가 이제 요 like인 거고, 얘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뭐예요? A로 시작하는 애죠. 자, 그리고 앞에도 컬럼이 있어요. 저 컬럼.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A로 끝나는 문자열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써요. 자, 이런 뭐예요? A를 포함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라 라고 하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름이 동으로 끝나는 사람을 출력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select one people where name이 like 동으로 끝나는 사람 이러면 되겠죠? 실행해보면 홍길동 안 나오고 정말 맞나 이러면은 순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순으로 끝나는 사람. 자, 그러면은 또 가운데는 뭐 해볼까요? 자, 이런 뭐예요? 홍을 포함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놓으면 홍으로 시작하는 사람. 자, like도 있지만 뭐 또 있어요? not like도 있죠. 자, 이건 뭐예요? 끝에 이제 순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 이건 거죠. 다음 누만 있어요? 홍길동이만 있겠죠. 자, 그래서 특정 문자로 시작, 끝났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난 like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저 퍼센트 기호도 자꾸 틀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얘는 혹시 모르니까 알아보는 걸로 할게요. 자, 반올림. 자, 라운드입니다. 라운드. 만약에 내가 1.5라는 애를 반올림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요? 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만약 내가 올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세일. 자, 그렇다면 나는 버림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플로어 1.5 이렇게. 그래서 반올림, 얘는 올림, 얘는 내림. 자, 그리고 집계하는 함수들도 있죠. 자, 걔네들은 뭐가 있어요? age.
이러면 얘는 컬럼의 평균, 그리고 맥스, 얘는 컬럼의 최대값, 미는 컬럼의 최소값, 그리고 썸은 컬럼의 합계. 자, 그리고 마지막 카운트. 얘는 컬럼의 개수죠. 행의 개수. 널 값은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자, 그리고 두 개만 더 하고 봅시다. 그것만 하고 보실게요. 자, 콘텐. 얘는 뭐예요? 만약에 문자 1, 문자 2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러면은 그 문자 두 개를 붙여주는 거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sub str 이라고 여기에 대상 문자, 시작 위치, 자르는 길이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뭐예요? 문자들을 잘라줌. 자, 그래서 뭐 얘는 다 이해되실 것 같고 얘네들은. 자, 얘만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 select sub str 해서 자, 대상 문자 뭘로 해볼까요? 뭐 birthday, 요런 문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시작 위치 첫 번째 문자부터 다섯 번째까지 잘리겠다. 자, 이러면은 근데 이러면은 어떻게 나오죠? 필드가 없어가지고 지금 필드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컬럼이 없잖아요. birthday라는 컬럼이 지금 컬럼이 있는 거는 네임에서 2번째까지 그럼 피크 이렇게 써있는 거. 이러면은 잘라가지고 홍길 이렇게 홍길 순도 있고 동도 있고 이렇지만, 자, 아까 전에 날짜 계산하는 게 뭐였었죠? 연, 월, 일, 시분, 초까지 나오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연, 월, 일, 시, 분, 초 다 나온다면 연, 월, 일만 나오게 하는 애도 있습니다. 자, 걔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자, 이렇게 하면은 오늘 날짜에 연, 월, 일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디스틴트. 자, 쟤는 뭐예요? 요거 조회되는 그 결과에서 중복되는 행을 제거를 해주는 애가 디스틴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select name 하고 from people이라는 테이블에서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해요. 자, 근데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나오겠죠. 근데 지금 중복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홍길순이 3개나 중복이 되죠.
나는 중복되는 행들은 다 제거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붙여지는 게 뭐예요? distinct죠. 근데 얘가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중복 제거. 자, 그룹핑. 그룹 바이라는 애는 뭡니까? 특정 컬럼을 기준을 잡고서 그걸로 이제 하나의 그룹을 만드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은 뭐 국가별 참여 현황 이러면은 국가로 이제 그룹을 묶어야 되는 거고, 뭐 연도별 이러면은 연도로 그룹핑을 해야 되는 거고, 문제에서 이제 뭐 지역별 이러면은 지역으로 그룹핑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도시별, 연령별, 뭐 성별로 이렇게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뭐뭐별 결과를 해야 이러면은 거의 그룹 바이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룹 바이는 어떻게 작성을 하죠? 여기 from 뒤에 작성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묶어라, 여기 모여라 이래서 묶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이별, 연령별, 뭐 국가별, 지역별, 도시별 이랬을 때 그 도시, 국가, 연령 이런 거에 해당되는 그거를 묶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는 이름, 뭐 나이별로 하려고 하면 에이지별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기존에 조건을 걸 때는 어떻게 걸었어요? select from where에서 where절에 조건을 걸었었죠. 자, 근데 where절이 아니라 자, 그룹 바이, 그룹된 그 그룹별로 있는 것 중에 그 그룹의 조건을 걸고 싶다 이러면은 뭘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룹 바이 having. 그쵸? 자, 그룹에 대한 조건은 여기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이가 21살 이상인 것만 보기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age가 뭐 21살 이상인 것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선순위 얘가 이렇게 작성이 됐다라고 해서 select부터 보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뭐가 제일 먼저예요? from이 가장 먼저죠. 어떤 테이블에서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어떤 조건에 있는지 그 테이블에 그 조건에 있는 거. 만약에 그룹 바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룹 바이 먼저 하고, 셀렉트가 절대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그룹으로 묶인 것 중에 조건이 또 있다라고 하면은 having. 그 다음이 조회를 하고, 그리고 그 조회된 걸 정렬을 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순서는 from, where, group by, having, select, order by 이렇게. 자, 무조건 where이 group by보다 먼저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group by 이후로 그 where절의 조건을 따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group by 뒤에다가 만약 그 그룹에 대한 조건을 달려면은 그 뒤에 써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 우선순위가 이렇게 요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테이블에 그 조건에 해당되는 거에 묶어서 그거에 대한 조건을 달아넣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것들 다 확인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조인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얘가 헬게이트죠. 자, 절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하나를 조회하라고 나오지 않아요. 자, 조인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은 조인은 뭡니까?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라 여러 테이블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그 하나의 테이블이나 그 결과로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조인은 대체적으로 뭐랑 같이 쓰여요?
select 문이랑 같이 쓰이죠. 자, 근데 이제 SQL에서 데이터 그것들을 이제 조합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조인들이 있는지가 좀 달라지는데, 자, 이너 조인. 자, 얘는 뭐예요? 문법. 자, 조인은 뭐예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테이블로 만든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테이블 이름이 있어야 될 거고, 이 테이블이랑 이너 조인 해서 두 번째 테이블, 이 테이블이랑 이 테이블이랑 조인할 거다. 대신 뭐를 기준으로 할 건지를 알려줘야죠. 조건. 자, 보면은 이너 조인은 온 절과 요 절과 함께 사용이 되고, 저 뒤에 있는 요 조건 있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이쪽 첫 번째 테이블에 있는 어떤 뭐 사원 번호라는 거랑 얘 이쪽에 있는 사원 번호랑 이제 합쳐가지고 하면은 데이터가 중복으로 안 나오고 그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건을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너 조인이 아니라 이제 다른 조인들도 몇 가지가 있죠. 어떤 조인이 있어요? 자, 이너 조인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첫 번째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테이블도 이렇게 있어요. 자, 이너 조인을 하면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되냐면, 여기 요 결과, 요 교집합 부분, 요 부분을 뽑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너 조인을 하게 되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항상 사용을 하는 게, 근데 이너 조인을 사용하기 전에 그냥 MySQ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느냐? 자, select. 아까 제가 얘 그 번호하고 얘 번호하고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온다라고 했었잖아요. 하나의 그 교집합 데이터만. 그렇게 가져오는 방법이 있죠. 이너 조인 사용 안 하고. 그럼 테이블 이름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 자, 그리고 where 1번 테이블에 어떤 컬럼, 그리고 2번 테이블에 어떤 컬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인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조인을 해도 결과는 뭐예요? 이렇게죠. 이너 조인한 결과가 얘랑 똑같은 겁니다. 자, 얘도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이너 조인이 어디 들어가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from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select 뭐 조회를 하겠다, 뭐 다 조회하겠다 이러고 from 어떤 테이블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요쪽에 첫 번째 테이블 이름, 두 번째 테이블 이름, 여기 우리 from이 테이블 이름 적는 거잖아요. 요 뒤에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레프트 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너 조인이었고, 자, 레프트 조인은 요 첫 번째 테이블 이름을 기준으로 이제 두 번째 테이블을 조합을 하는 건 거죠. 요 테이블을 기준으로 이 값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사용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 요걸로 나타내면, 이너 조인은 요랬다면 레프트 조인은 요건 거죠. 요거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갖다 붙이는 거니까 출력되는 결과가 요 A 테이블, 첫 번째 테이블은 다 나와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테이블의 결과도 여기에 이제 붙여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 레프트 조인 하면, 자 그럼 레프트 조인 왼쪽에만 붙이느냐? 아 아니다. 그럼 오른쪽이 좀 섭섭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또 있어요? 라이트 조인도 있는 거죠. 자, 라이트 조인은 레프트 조인과 반대로 두 번째 테이블, 얘를 기준으로 첫 번째 테이블을 조합하는 조인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너 조인,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자, 우리가 지금 얘를 살펴봤더니 여기 키에 지금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또 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키라는 건 우리가 뭐 집을 들어갈 때도 지금은 물론 번호키라던가 지문이라던가 카드키라던가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열쇠로 이렇게 문을 열었었죠. 자, 그런 것처럼 무언가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애들을 우리가 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키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면 기본키, 슈퍼키, 후보키, 대체키, 외래키 이렇게 있습니다. 키는 이제 어떤 거라는 걸 알겠어요? 이제 뭐 관계로서 행을 찾거나 뭐 아니면 순서를 찾거나 뭐 어떤 기준이 되는, 다른 행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속성인 거죠. 그래서 뭐 정렬할 때도 편하고. 자, 슈퍼키 라고 하는 애는 뭘까요? 각 행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하나 아니면은 그 이상의 집합입니다. 자, 슈퍼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유일성만 만족하면 됩니다. 자, 유일성이라는 건 뭐예요? 뭘까요? 뭐 주민번호라던가 유일하고 고유한 이런 애들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나를 그것만으로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 것처럼 그 하나의 키로 특정 행을 찾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유일성이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근데 문제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우리가 뭐 학교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학번이라는 것도 유일하지 않나요? 그쵸? 자, 학번도 유일하고 뭐 주민번호도 유일해요. 자, 근데 이름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자, 이런 것처럼 학번과 뭐 주민번호 이런 걸 뭉쳐가지고 또 키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름이랑 뭐 나이 이런 것들을 합치면 솔직히 확률이 훨씬 줄어들겠죠. 같은 나이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그 학교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2개 이상 묶어도 상관없고 3개로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고,
그 행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 속성 집합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유일하면 돼요. 그냥 중복되지 않으면, 구별이 가능하면. 자, 여기서 이제 후보키가 또 나오는 거죠. 자, 후보키는 뭐예요? 이름과 나이 이런 조합은 다 안 된다. 왜? 최소한의 그 최소성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슈퍼키는 딱 유일하기만 하면 됐는데 얘는 최소성까지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 행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성 집합. 얘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슈퍼키는 개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쵸? 뭐 나이 이름 합쳐가지고 막 하고, 뭐 나이 주민번호 합쳐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개수가 다른 것들 때문에 많으니까 그냥 하나 주민번호, 학번 이러면 되는 거니까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 후보키가 될 수 없는 애들이 이제 슈퍼키인 거고, 거기서 이제 최소성까지 만족한 애들이 후보키인 거죠. 자, 왜 이름이 후보키냐? 기본키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후보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본키는 무엇인가?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얘기하는 그 친구, 걔는 후보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키입니다. 자, 기본 키는 오직 딱 하나밖에 안 돼요. 그 테이블에. 자, 그리고 기본 키한테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 키는 널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널 값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복돼서도 안 됩니다. 자, 왜 그래요? 각 행들을 걔가 이제 고유한 속성인 거잖아요. 걔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값이 없어서도 안 되고 중복돼서도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이 사람이 같아요. 그러면 본인을 식별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그리고 뭐 학번도 얘랑 나랑 같아요. 그러면 얘 성적 내가 더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2개 남았네요. 대체키. 얘는 뭘까요? 자, 후보키가 딱 하나만 있을 때는 대체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대체키라고 하는 거는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정되지 않은, 기본키로 바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애를 대체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슈퍼키에서 최소성까지 만족하네 이러면은 후보키가 되는 거고, 기본키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됐다가 그 중에서 걔가 선발이 됐어요. 그러면은 걔는 기본키, 선발되지 않은 애는 대체키. 언제든지 그 기본키 대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기본키로 지정하고 남은 후보키, 선정되지 않은 애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번도 있고 주민번호도 있으면은 둘 다 나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유일하고 최소하고 최소성도 만족하고. 근데 만약 내가 학번을 기본키로 했다 이러면은 주민번호가 대체키가 되는 거고, 내가 주민번호를 했다 이러면 학번이 대체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외래키. 자, 얘는 뭐예요? 자, 우리가 테이블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 데이터들을 참조를 할 때 그 테이블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을 말을 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데이터 조회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다른 테이블의 데이터를 참조할 때 없는 값을 참조할 수 없도록 제약을 줘.
테이블과 다른 테이블 간 데이터 참조하여 테이블 간 관계를 연결하는 것. 자, 다만 여기도 우리 기본 키한테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널 값을 절대 가질 수 없다.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다. 자, 외래 키한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참조될 열은 참조가 될 테이블에서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 키라고 하는 건 위에 작성을 해드렸죠. 자,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참조되는 테이블이 그 테이블이 먼저 생긴 뒤에 이제 참조하는 자식 테이블이 나중에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태어난 다음에 참조하려고 하면 그 참조를 해서 자식이 태어나야 되는 건 거죠. 그리고 부모 테이블이 먼저 삭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어떤 자식이 있는데 부모 테이블을 참조를 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만약 부모 테이블이 삭제가 됐다. 그러면은 자식 테이블은 참조할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외래키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부모 테이블은 먼저 삭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외래키 관계에 있는데 내가 부모 테이블을 삭제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자식부터 먼저, 자식 테이블 먼저 삭제를 한 다음에 부모 테이블을 삭제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외래키를 뭐 저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프라이머리 키인 경우에, 기본 키인 경우에는 우리가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돼요.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프라이머리 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외래 참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컬럼명, 컬럼 타입, 그리고 프린트.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외래키가 되려고 하는 그 뭐 학번이라던가 주민번호라던가 뭐 이런 그 컬럼이 여기 들어와야겠죠. 외래키가 돼야 될 애가. 그리고 레퍼런스. 부모 테이블 0, 그리고 참조할 키. 요렇게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